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25, 26편인 대청룡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태양중풍의 맥북인, 발열 오한하고 신동통하며 불안출이 번져오자 하는 대청룡탕으로 주지하라. 이 좀 먼저 간단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글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병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중경서는 이렇게 쓰여진 글이구나.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증상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와 같은 이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이해하게 됩니다. 맥이 부하면서 긴하다. 이거 괜히 쓰는 게 아니죠. 물론 이론적이에요. 현상은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이론이지 실제 임상은 다르다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론을 우리가 잘 터득을 해야 돼요. 먼저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책에 쓰여진 이 글을 먼저 숙지해가지고 숙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글을 완전히 내가 글과 내가 하나가 될 정도로 이 병세의 관점에서 훈련을 겪다 보면 실제 임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론을 기본으로 형성하지 않고 임상은 다른 거다라고 주장하면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하다는 거. 그것은 나중에 가면은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고, 글을 경시하게 되죠. 맥이 부긴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발열 오한과 신동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땀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땀이 흘리지 아니하고 번조증이 유발되는 경우에 결국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증상과 땀이 나오지 않지만 불안출하고 맥부긴하고 이러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번조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만 대청룡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여기 이미 이 조문에 대청룡탕이라고 하는 처방의 방위를 결정하는 이미 증상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맥북인, 발열 오한, 신동통은 이것이 다 불안출 때문이죠. 땀이 없는 경우죠. 마항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마항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번조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항탕이 번조라고 하는 증상에서 대청룡탕으로 넘어갔구나 라는 거. 요것만, 이 번조증만 없으면은 당연히 마항탕을 써야 되죠. 요 같은 경우. 반면에 맥이 미약하고 한출 오풍 한자는 불가복이니 복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이 위에 조문과 연결 짓지 말고 맥이 미약하면서 땀이 나면서 오풍을 한다. 오풍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발열 한출 오풍일 때는 이 오풍이 표위, 병의의 개념에서 표위를 나타나기 때문에 맥이 부라든가 맥이 약하다든가 이러면은 어느 정도 계지탕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나 맥이 일단은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오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복용해서는 안 되냐 했을 때는 부자재인 망양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이 조문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소 망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한테 대청룡탕을 남용했을 때 복용을 하게 되면 골증과 역증으로 빠지고 그 결과인 근육경련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근육경련. 소음병의 증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요 조문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16조에서 설명한 계지 2 월비 1탕의 태양병
발한, 오한, 열다, 한소하고 맹미약자 이렇게 딱 똑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불가복이라고 그냥 했지만 여기서는 왜 불가복해서 복용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이 사람은 불가발 대안이라고 표시했죠. 여기에서 보면은 불가복, 여기서는 불가발 대안. 발안을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은 무양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맹미약자는 무양년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거 잘못된 글이라고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맹미약자는 크게 발안하면은 발안할 경우 무양증 또는 망양증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미약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왕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쓴 경우는 무양증으로 망양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이면에는 무슨 뜻이 내포되고 있느냐. 한토화뿐만 아니라 발안제를 굉장히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토화를 남용함으로써 얻은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괴병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불가발 대안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소가 발안이다. 조금은 발안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방해에 맞는 거죠. 이것은 크게 발안하지 해서는 안 되는 처방이지만 이 이면에 이 처방의 뜻은 발안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듯이 대청령탕 그 오치조문도 마찬가지예요. 대청령탕은 마왕, 생강, 계지, 감초, 행인, 대추, 석고 이런 거 봤을 때 계지탕에서 백작약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마왕하고 합방해서 백작약 대신 석고를 집어넣었다. 이것은 바로 불안출이 번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불안출은 바로 마왕탕으로서 치료하면서 번조는 석고를 가지고 치료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것이 근거가 있잖아요. 처방 자체가. 그러니까 증상과 처방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마왕탕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생강과 예를 들어서 대추만 그 계지탕에서 넘어온 거죠. 풍안사기가 비록 하나의 독이지만 풍안사기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자, 여기 왜 제가 일독이라고 표현했느냐. 풍안사기는 어떤 외적인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거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어떤 현상이죠. 풍안사기는 똑같은 현상이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 똑같은 현상이 표위에서부터 이위에 이와 같이 전변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감기를 걸렸을 때 상한이나 감기 들렸을 때 이것이 전변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인체의 병독의 성질이 변한다. 동일한 조건인데 동일한 조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병위에 따라서 과정 중에 이 병독의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그와 같은 기혈수 변조가 변해가지고 기혈수 병독이 변하면은 증상이 변하는 건 당연하죠. 이것이 똑같은 거라면은 하나의 성질이 그대로 표증에서부터 이증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병독으로 유발되고 병증이 똑같다면은 처방이 수많은 처방이 나올 리가 없죠. 감기라고 해도 증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병독의 성질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실제적으로 병증의 상태, 병증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이 병독의 성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 중에서 이와 같은 최종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최종적인 현상이 경험의 대상이지 병독의 성질은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게 바로 중경서 그 서문에 나왔던 견병지원. 병증을 보고
병의 원인을 안다. 병독이라고 하는 건 또 막연하잖아요. 이 병독 속에는 병의의 개념, 병성의 개념도 있죠. 자, 무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땀을 내서는 안 된다. 땀을 내야 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의의 개념이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병세면서 병기잖아요. 번조증이 뭐예요? 발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번조증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표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조문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사기는 하나의 원인이지만 이 원인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떠한 그 과정을 겪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인체 내에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요소가 병독의 성질로서 변하는데 그 위치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병위에 따라서. 예, 피부에 있을 때, 기욱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근골격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병독이 변하기 때문에 병증이 변한다는 거예요. 중경은 증상을 기술할 때 그래서 소재에 따라서 소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병이죠. 병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경이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요로의 증상, 특징적인 어떠한 위치를 규명해주는 증상, 번조증이라든가 섬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요로의 증상이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조짐, 번조 이런 게 조짐을 특히 기록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법론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중경이 증상을 취한 이유와 처방을 형성한 원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 해설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릭동동의 만병일독 그걸 보고 굉장히 쇼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합전서를 공부하면서 뭔가가 2%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기릭동동이 말을 한 거예요.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물론 저 자신도 문제점은 있어요. 그게 너무나 그런 말을 좋아해요, 제가. 근데 만병일독이 이게 뭐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그 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만병일독이나 일독만방이다. 모든 병은 하나의 병독으로 기인하지만 그 하나의 병독을 치료하는 데에는 수많은 처방이 필요로 한다. 바로 저는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와 같은 거. 중경서를 보면 괜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견병지원이 바로 똑같은 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병독이 성질이 기혈수 변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마다 달라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은 병증의 현상, 증상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이것을 추론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병위에 어디에 있는가, 표증인가, 이증인가, 반표관리증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경은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자 병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그 증상들 가운데 요로의 병증과 조짐의 병증을 특히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에서 병증을 취한 이유와 처방을 구성한 원인을 이 증상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줬다. 대체로 그 예를 들어서 번조는 양명의 징후며 조혈의 조짐이다. 번조증이 나타나면 대부분 대체로예요. 번조는 삼양병에도 있고 삼원병에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 확률이 가장 높다. 번조는. 그러니까 번조증이 있을 때는 함부로 발안해서도 안 되고 부자재를 써서도 안 되지만 부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뭐 감초 건강탕 쓰잖아요. 그게 더 심해지면은 감초 건강 부자 이게 바로 사약탕이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와 같기 때문에 발안해서는 안 되는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조에는 병성의 개념도 있으면서 동시에 병위의 개념도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이 표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 특히 불안출이라고 이와 같은 것을 썼을 때는
병근이 아직 번조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땀을 아직 흘리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병근이 아직 오히려 표위에 있고 완전히 이로 들어간 건 아니니 어느 정도 발환할 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청룡탕을 사용한다. 만약의 경우 완전히 2위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백호탕을 쓰는 거죠. 또는 백호가 인삼탕을 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지 아니하면은 불안출이 번조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은 번조, 가료금수, 그러니까 신동통 이런 건 없어지고 표증이 없어지고 조혈의 심지어는 조혈의 극증으로 빠질 수가 있다. 장차 이른다. 조혈의 극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기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기탕의 조문에 보면은 이 극증에 해당되는 게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할 때 그 대청룡탕의 요 조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왕탕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대청룡탕을 거쳐서 결국은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마왕탕이 전변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의 길이다. 다른 길이 또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망향증으로 빠지는 경우. 자, 맥미약, 한철 오픈자는 이것은 소음의 징후다. 이것은 부자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오풍 또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오풍이라고 썼지만 어떤 경우는 무양, 망향을 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잘못하면 부자재로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맥미라고 하지 않고 약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과연 올바른 표기인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이. 맥이 미약하니까 함부로 발환시키면 안 된다. 발환했을 때는 소음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망향의 조짐이다. 오풍은. 예. 맥이 미하면서 오풍한 경우는 망향의 조짐이다. 이때는 오풍이 병위가 2위로 넘어가는 거죠. 병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현상에 따라서 어떤 병위 개념을 정하는 것이지 오풍은 병위가 표위다라고 결정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발환이언을 경솔하게 대청룡탕을 복용했을 경우 땀을 한출하고 나서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난이굴신이라든가 소변불 이것은 계지가 부자탕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근육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육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계지가 부자탕이 아니라 바로 복룡사역탕 또는 진무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문에 나오지만 이것은 고반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진무탕증이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취사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전변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두 번째의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망향증, 망음증으로 극단적으로 어떠한 그 치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치료가 하나의 동일한 치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물론 오치죠. 동일한 오치에 의해 오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병증이 갈리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 품질, 품성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중경전의의 지리지사 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도 했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고대의 의사는 지리였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역치를 면치 못했는데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괴병을 역치를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괴병을 낱낱이 기술해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기록해 가지고서 후세의 의사들로 하여금 경계시킨 거예요. 함부로 발언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를 쓰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역치를 면할 수 있고 괴병을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니 잠옷 양공의 마음이 정직하고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 조문을 통해서 양공은 훌륭한 의사, 훌륭한 장인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낱낱이 기록을 했다. 우리 한의학이 중경서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이 되어지는 건 바로
치료가 처방이 이거는 좋은 처방이다고 기록되어져 있어가 아니라 바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치와 역치, 괴병 이런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대응했다고 하는 임상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한의사로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면엔 이와 같은 큰 덕을 베풀었다. 상안에 맥이 부환하면서 화나면은 몸 이렇게 쑤시고 아프지 않고 무겁기만 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물론 신동 중할 수도 있어요. 이건 확률이니까. 그러나 잠깐 사이에 몸이 또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으나 소음증이 없는 자는 소음증이 없는 자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소음증이 없는 자는 대청룡탕으로 취지하라. 요게 바로 앞에서는 무양으로 빠지지 않았을 때는 대청룡탕을 쓸 수가 있다. 자, 여기 사자는 잠깐 몸이 가볍다. 소음증인 사람은 항상 몸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한 거죠. 나름대로. 맥이 여기는 부하니까 맥이 미약하면서도 몸이 무겁고 뭐 심하게 아프진 않더라도 몸이 무거울 확률이 있는데 어떨 때는 몸이 가벼울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대청량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것을 봐서는 다소 이것으로 의심이 된다. 소음증으로 의심이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대청량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것은 막 몸이 아프고 한불출이 번조한 경우는 정증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변증이죠. 변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증보다 변증이 더 많아요. 변증을 모르면은 처방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요거는 제가 몇 번 한 말인데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육아 철학에서 사용한 말인데 수상통변. 상을 지키고 변에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 배울 때 저는 진짜 바둑 구급도 안 되지만 항상 정석을 배우고 정석을 잊어버려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무 정상적인 병증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은 병증에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자, 맥이 해설로 맥이 부환하고 신부동 단중하면은 사실은 맥이 부환하면서 이와 같은 맥이 부긴하면 여기는 하면은 신동통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죠. 맥이 굉장히 긴장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맥 부환, 맥 부긴한 이유와 신동통과 불동통한 것은 대부분이 땀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땀이 나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관측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개연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미 파악한다는 거예요. 땀이 안 나온다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오한 그러나 발열오한 무한 번조 신부동 단중자는 중에도 땀이 없으면서 번조한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소음병이 있기 때문에 대청룡탕을 함부로 복용해서 하면 안 된다. 복용했을 때는 권력이 일어나고 근육경련이 일어나니 그 남용한 폐해를 많이 목격을 하고 나서 이에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역이다. 소음증이 없는 경우에 요 같은 말들은 후세 사람이 갖다가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조문에다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조문에 어떤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후세 사람들한테 야 이런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남용했을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은 권력에 빠진다든가 소음증, 망향증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삼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요 시스템을 바꿨는데 사실은 2번이나 그 파일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둥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서부터 조금 더 차분하게 강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